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년간 오염된 물을 마셔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업체가 서류까지 조작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닭을 놓아 기르는 친환경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는 살충제를 쓴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출범시킨 전주푸드가 점포를 늘리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후텁지근한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년간 오염된 물을 마셔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업체가 서류까지 조작해가며 벌인 일이지만 관리 주체인 전주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식수로 쓰는 물탱크에서 녹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물탱크 안은 새까만 때가 가득하고 침전물은 웬만한 생활하수보다 더럽습니다. 3년 전 부임한 관리소장의 묵인 속에 청소업체가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은 탓입니다. 물을 보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먹고 이렇게 있었구나. 그리고 괜히 이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파트 청소를 맡은 환경업체 보고서입니다. 실제와 달리 청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회당 50만 원가량의 돈을 꿀꺽했습니다. 대학생들 이제 알바를 써가지고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들 써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묵상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물탱크 청소가 힘들어가지고 자꾸 사람이 바뀌어요. 더 큰 문제는 허위 작성한 보고서들이 맑은 물 사업소까지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청소 사진은 수년 전 것을 붙여넣은 조악한 수준이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그 청소 대상 업종물이 900여 곳이고요. 청소 결과서를 가져다 주면은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관리소와 청소업체가 입을 맞출 경우 어떤 아파트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공동주택 물관리 전반에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그제 살충제가 검출된 도내 농장은 뽕나무밭에 닭을 놓아 기르는 친환경 농장이었습니다. 농장주는 살충제를 쓴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김제 축산의 한 양계농가. 닭이 뽕나무밭을 유유히 거닐며 먹이를 찾습니다. 나무 위로 뛰어올라 열매를 쪼아 먹을 만큼 건강하지만 최근 살충제 조사에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미치겠어요 지금. 밤새도록 전화가 와요. 해명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다가도 전화 오면 문자 또 지워주고 다시 보내고. 채소나 과수를 갉아먹는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 플루페녹스론이 검출됐기 때문 1kg당 0.008mg의 미량이지만 택배로 계란을 받던 소비자에게 환수 조치가 내려졌고 남은 계란도 전량 폐기 처분됐습니다. 농장주는 살충제는 뿌려본 일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쪽 오디밭이라 직접 바로 따먹기는 농약을 안 해요. 절대. 어디 가도 풀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풀약을 칠 이유도 없고 살충제 할 이유도 없고. 또 우유는 0.01mg, 과일과 채소는 1mg까지 잔류를 허용한다며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축산당국은 미량이지만 계란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농약이 검출된 만큼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사 방식과 허용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귤은 1mg, 그다음에 고추는 1mg 이렇게 해서 30개 품목은 농산물 30개 품목은 허용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논밭에 살포된 살충제가 흘러들거나 사료로 쓴 벼가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해 기준 없는 조사가 혼란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세계 잼버리 유치로 부안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 세계 잼버리에 대비해 부안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가상 증강현실 체험관 등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융복합 체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2023 세계 잼버리 준비에 각 부처가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해 국비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승용차가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자일까요?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현행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법 적용이 현실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차량 앞유리 오른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해 7월 전주동물원 입구 삼거리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벤츠 차량과 55살 박모 씨의 자전거가 충돌했습니다. 박 씨는 심한 뇌손상을 입어 1년 넘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인 박 씨는 사고 지점으로 추정되는 횡단보도 부근에서도 상당히 떨어진 곳에 최종적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고 걸었다면 보행자가 되지만 박 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했을 가능성이 커 같은 차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자기 도로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는 거고 자전거는 인도에서 차도로 이렇게 횡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씨만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승용차와 자전거를 같은 차량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는 데다 상대 차가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서행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두세 달이 지난 후에야 사고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었고 또한 2차량이 아닌 1차량이 되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가족들의 이의 제기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잦은데도 경찰의 법 적용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매장이 인기를 끌자 전주시도 전주푸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점포를 3곳까지 늘리는 등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하지만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효자동에 있는 전주푸드 매장입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완주 로컬푸드 매장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매장도 넓고 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마른 것도 그러고 저 지금 온나무를 사가는데 이런 종류 같은 것도 훨씬 많아요. 거기보다. 지난 2015년 전주 송천점을 시작으로 효자점과 종합경기장까지 직매장을 3곳으로 늘린 전주푸드. 농민들은 물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신선한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로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송천점을 뺀 나머지 2곳은 매출이 많지 않고 아무리 공공성이 중요한 사업이라지만 투입 대비 성과가 적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엔 센터장과 주무 담당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가 불투명하고 또 일단 직매장 같은 데 낼 때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실책도 있고 다른 데서. 전주시는 효자점과 동물원에 있는 레스토랑을 철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등 사업이 초기부터 휘청이고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와 직매장 확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푸드 플랜이 꼭 전주에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전주시는 하반기부터 공공급식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방안이지만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매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도입할 방침인 가운데 도내 소요 예산은 연간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아동수당 대상인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도내에는 87,600여 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연간 1,050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도는 아동수당의 국비 지원율을 늘리도록 건의하고 지자체 재정을 감안해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 지급 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밤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세찬비로 밤잠 설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비로 무더위는 수그러들었지만 땅이 꺼지고 지하차도가 잠기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에 쏟아진 비로 시내 지하차도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3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사람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는데 배수 작업이 지연돼 2시간가량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배전 설비로 전력 공급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배수 펌프가 잠시 가동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전력 공급을 보수해서 바로 조치 완료했고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익산의 상수도관 매립 현장에선 지름 1.5m, 깊이 30cm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사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양의 빗물이 스며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밤에 폭우로 땅꺼짐이 발생되어 약 30분간 차량을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현재는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호우가 지속된 시간이 짧아 작물 피해는 없었지만 요즘같이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는 잦은 비가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수확되는 조생종 복숭아라든가 포도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당도가 좀 떨어지고 과일이 좀 무를 수 있죠. 가을에 문턱에 내린 이번 비로 심술궂던 더위는 기세가 확 꺾였습니다. 이틀간 비는 내장산에 200mm가량 내려 정읍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고창과 익산에서도 100mm에 가까운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한낮 수은주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아래로 떨어져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오후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더 오겠고 기온도 더 내려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초등교원 임용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원 선발 인원이 52명에 그친 점을 감안해 학습 부진화를 위한 별도의 교사 정원과 교과 전담 교사를 1, 2학년까지 확대 배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의 추가 요구 정원만 800여 명으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3년 가까운 전주교대 총장 공백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총리는 최근 부산대에서 일부 대학의 총장 공석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총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 발언으로 시국선언 참여 이력 등을 이유로 낙마한 전주교대 이용주 교수가 2년 6개월 만에 총장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완주군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발굴을 본격화합니다. 또 순창군은 이르면 10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발굴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일자리 사업은 로컬 푸드와 사회적 경제, 기업 유치 등의 모두 51건이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는 국정의 핵심 과제이자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일자리 발굴을 하고 추진하는 데 군정을 모으겠습니다.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이 공정률 3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 들어서는 장난감 도서관은 175제곱미터 규모로 대여실과 역할 놀이실, 실내 놀이터, 소독실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이르면 오는 10월 개관이 가능합니다.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서남대 뒤편 옛 남원 전주간 도로에 배롱나무꽃이 장관입니다. 뒷밤째 1.1km에 심어진 배롱나무는 250여 그루로 만개한 분홍색 꽃이 주변의 푸른색 소나무 숲 등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너무 예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임실군이 다음 달부터 군립도서관에서 주민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유아와 초중고등학생,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로 7개 교실이 운영되는데 임실 군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수천만 원의 도박빚을 진 50대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분신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에 거주하는 59살 박모 씨가 지난 20일 아침 9시쯤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부안 행안의 한 도로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에쿠스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도로 아래로 굴러 운전자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빗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미술계의 큰 잔치, 전북 나우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28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셰익스피어의 면모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내일부터 사흘간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립풍물단이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타악 공연, 도소를 공연합니다. 달 항아리를 빚는 이병로 도예가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31일까지 익산 W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한지박물관이 바람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박계호 이수자의 부채 작품을 선보입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와 함께하는 제1회 남대천 물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무주 남대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21회 고창 해풍 고추 축제가 26일부터 이틀간 해리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진안 대표 직거래 장터인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이 모레 홍삼 한방센터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무주군은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김환태 글짓기 대회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재능기부 봉사자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후텁지근한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도내 저녁에 5에서 50mm가량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30도 등 29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